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홈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은 무엇이고 평발의 비수술적 치료인 깔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평발은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평발은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발의 아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요. 앞발과 뒷발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평발의 전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죠.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의 3차원적인 구조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을 때 3차원적인 구조가 틀어지다 보니까 발이 정상적으로 힘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 종아리까지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이죠. 그럼 이러한 평발의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평발이 유연성 평발인지 강직성 평발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연성 평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연성 평발은 발이 부드러워서 외부 조작으로 아치가 만들어지는 평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발 환자를 제가 손으로 아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스스로는 어떻게 하냐? 환자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느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 평발은 까치발을 들면 아치가 생겨요. 그래서 유연성 평발 환자가 까치발을 들었더니 아치가 움푹 들어가는 게 생기죠. 그리고 틀어졌던 발도 까치발을 들면 일렬로 정렬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발이 유연성 평발이냐 강직성 평발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까치발 들고 뒤에서 봐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까치발을 했을 때 평발인 환자가 아치가 생기고 틀어진 발 모양이 바로 잡히면 아 이거는 유연성 평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발이 유연하잖아요. 그럼 외부 보존기구의 반응을 잘해요. 보존기구에 따라서 발이 부드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깔창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비수술적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강직성 평발은 뭘까요? 강직성 평발은 평발의 반대입니다. 발이 딱딱해서 외부 조작을 해도 아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발 환자가 왔는데 제가 발을 만져봐도 어떻게 해도 이 아치가 무너진 발 모양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환자들도 깔창이 아니라 까치발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강직성 평발 환자인데 까치발을 해도 전혀 아치가 안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틀어진 발이 까치발을 해도 여전히 틀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강직성 평발 환자는 까치발을 해도 아치도 안 생기고 틀어진 발 모양도 잡히지가 않는 거죠. 이러한 강직성 평발 환자는 어떻겠어요? 발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외력의 반응을 못하죠. 그래서 깔창을 신어도 발 모양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고려를 하고 환자분한테 미리 상담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의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평발의 치료는 지금까지 이제 평발은 무엇이고 평발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발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강직성 평발은 비록 비수술적 치료의 반응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형외과적으로는 수술은 크고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평발 치료의 원칙입니다. 강직성 평발이든 유연성 평발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깔창을 해주는 거죠. 그럼 깔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고요? 그 깔창 위에 발이 올라갔을 때 발 모양이 교정이 돼요. 그럼 이러한 깔창은 시중에는 지금 두 가지 타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성품, 만들어져 있는 걸 살 수가 있고요. 맞춤을 살 수가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건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을 하고요. 맞춤은 환자분의 발을 이렇게 본을 뜹니다. 그리고 석고로 모형을 만들고 그 석고에 맞춰서 깔창을 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성품 깔창은 싸요. 대량으로 만드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간편합니다. 그 대신에 환자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발 모양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평발 환자들은 발의 모양이 다르고 아치가 낮은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성품 깔창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의 모양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의 발을 보고 기성품 깔창이 맞을만 하면 먼저 기성품을 권해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심하고 기성품 깔창이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발의 모양이 기성품 깔창이 안 될 것 같으면 말씀드리고 맞춤 깔창을 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깔창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깔창의 효과는 이렇게 틀어진 발이 깔창 위에 올라가서 발 모양을 교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깔창 위에 올라가 있을 때만 발 모양이 교정이 되고요. 이렇게 깔창 위에 올라가 있은 상태에서 서 있거나 걸을 때 환자의 통증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든요. 깔창은 발 모양 자체를 교정해 주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깔창을 오래 신는다고 해서 평발 환자가 아치가 생기냐? 그건 아닙니다. 깔창에 내려오면 바로 아치가 무너져요. 그래서 신을 때만 교정이 된다. 그리고 깔창 자체가 발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보고 수차례 교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깔창이 구두에도 들어가나요? 구두에도 들어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얇고 딱딱하게 만들면 구두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크고 부드러운 운동화용 깔창으로 발을 깔창에 적응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두용 얇은 깔창을 만드시는 게 순차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 유연성 평발은 부드러운 평발이고요. 강직성 평발은 딱딱한 평발입니다. 그래서 까치발을 해서 아치가 생기면 유연성 평발, 아치가 안 생기면 강직성 평발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유연성 평발이 비수술적 치료에 더 반응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반응을 못한다고 해도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이든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해봐요. 비수술적 치료의 핵심은 깔창입니다. 발의 모양을 교정해 주는 건데요. 깔창은 기성품 깔창과 맞춤 깔창이 있고요. 기성품 깔창은 싸고 구매는 간편하지만 발의 모든 모양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깔창의 목적은 통증 완화가 주 목적이고 변형의 영구적인 교정은 목적이 안 돼요. 깔창 위에 올라가 있을 때만 발의 모양이 교정이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평발은 걷거나 서 있을 때 발바닥, 발목, 종아리까지 큰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해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